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투와 습관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운 말동무가 있는 반면에 말을 하면 할수록 정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을 가르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나를 비방하지도 않고 나쁜 사이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은근히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잘못을 지적할 정도로 큰일도 아니라 혼자 마음을 식혀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비호감을 사는 사람들의 말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창의 경영연구소 조관일 대표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하기 습관을 소개하며 이 습관들만 고쳐도 제법 괜찮은 화법을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항목들을 살펴보며 혹시 자신이 여태껏 짜증 유발자로 산 건 아닌지 자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투와 습관 6가지. 첫 번째, 말 가로채기. 짜증 유발자들은 자신의 의견과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들으면 얼른 말을 끊고 자기 말을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는 끝까지 경청해야 하는 것이 예의예요. 상대방의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듣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말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토달기. 상대방의 얘기에 그랬어? 좋다 하며 넘어갈 일도 꼭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말만 옳다는 식으로 가르치려고 듭니다. 대화할 때는 경청하는 것 못지않게 남의 말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깐족거리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시도 때도 없이 비아냥거리며 염장을 질러댑니다. 이 아이스크림 되게 달다라고 말하면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냐? 라고 되묻는 식이죠.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는데 네가 계획만 잘 세우지 실행에 옮긴 적이 있냐라며 깐족대는 반응을 듣는다면 더 대화하고 싶은 기분이 들까요? 이런 화법은 금물입니다. 네 번째, 본인 말만 하기. 대화란 말을 주고받거나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말만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면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조 대표는 4가지 대화 에티켓으로 말 끊지 않기, 토달지 않기, 깐족거리지 않기, 자기 말만 하지 않기를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속칭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된다면서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대화의 기본 예절을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또한 이 4가지 대화 에티켓 외에 사람들에게 비호감을 살 수 있는 말투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5번째, 부정어 사용. 책 내 마음 공부하는 법의 저자 신고은 작가는 은근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부정어를 자주 쓴다는 특징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대접을 받은 후에 밥도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자신이 제대로 못 챙겨줬다고 생각하거나 호의를 무시당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밥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가 자신이 대접하는 식사가 맛있었나 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화자의 의도는 밥을 더 먹고 싶다로 같지만 부정어를 사용하는지 긍정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은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틀 효과라고 하는데요. 나의 메시지를 어떤 틀에 가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정어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히 기분 나쁜 일이 많아지게 돼요. 하지만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불만을 표출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6번째, 공감 부족. 상대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비호감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힘들어? 라는 식으로 넘겨버리면 상대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더 힘들어 라고 말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민을 꺼냈는데 상대의 아픔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을 뜻해요.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모두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항상 한 사람에게만 대화의 주도권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와 같은 비호감 대화가 반복되면 관계 자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더라도 개인의 기억 창고에 부정적인 기억들이 쌓여 결국 상대와 부정적인 감정이 결합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를 보기만 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야기되는 점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상대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말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서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초기에 개선되면 부정적 감정의 고리는 끊어질 겁니다. 혹은 상대와 너무 자주 보지 않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볼수록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는 것처럼 조금 미운 사람을 너무 자주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예 관계를 망쳐버리기 전에 적절하게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심리최면협회 대표이자 체인지 심리최면 상담센터 소장인 박준하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멘붕박사 박준하TV에서 대화가 술술 풀리도록 하는 말투와 반대로 뚝뚝 끊어지게 만든다는 단어 3가지씩을 소개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기억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각각 좋은 3G와 나쁜 3G로 이름 붙였는데요. 그럼 이어서 박준하 박사가 소개하는 말문이 술술 풀리게 하는 좋은 3G와 말문이 막히게 하는 나쁜 3G 알려드릴게요. 좋은 3G.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박준하 박사는 위 3단어는 화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해 대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자신의 경험이 수용되고 이해받는다고 느낀 화자는 청자에 대한 호감과 친근감을 갖게 되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3단어를 자주 활용하라는 것은 상대의 말이 틀린데도 맞장구 쳐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르지만 너는 그렇게 경험하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존중의 마음만 전달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나쁜 3G.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준하 박사는 화법에서는 이런 말들을 부정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화자는 자신의 말이나 경험이 부정당한다고 받아들여 말문이 막히고 대화의 흐름도 끊기게 됩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간의 대화를 관찰해보면 이 나쁜 3G 화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라는 투정에 그렇지만 어쩌겠어 라는 식의 대답을 던져 싸움이 나는 사례가 있죠.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을 때 애인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그러지 못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나오니 다툼이 생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준하 박사는 단순해 보이는 이 화법에 심리학의 거장 칼 로저스가 일생토록 연구한 이론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이전엔 정신과 의사는 해결책을 주는 사람, 환자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가별관계였죠. 로저스는 공감을 받았다고 느낀 상담자들의 경과가 일방적인 해법을 받은 환자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좋은 3G 화법에는 로저스가 강조한 수용과 이해의 원리가 모두 들어가 있으니 따라해보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머릿속에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말투와 습관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말투와 습관 6가지. 첫 번째, 말 가로채기. 두 번째, 토달기. 세 번째, 깐족거리기. 네 번째, 본인 말만 하기. 다섯 번째, 부정어 사용. 여섯 번째, 공감 부족.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